제11파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6명의 경력과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고성군의 인구 자연 감소로 인해 지난 6.4 지방선거와 비교해 유권자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창원시가 야구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기 바쁜 농어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봉사활동으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15년 하반기 고성군수 재선거에 모두 6명의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고성은 2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체장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고성 국민들의 선택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선거에는 정당 후보 3명, 무소속 후보 3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기호 1번 최평호 후보는 경남도 공보관과 고성군 부군수 등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맛 나는 고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최평호입니다. 이번 재선거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살맛 나는 고성, 살고 싶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남은 저 여생의 혼과 신을 다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부대변인 기호 2번 백도연 후보는 조선해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성군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한다면 군수만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군수가 되면 장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제발 이번에는 정당에 의존하지 말고 능력과 인물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 백두엔 고성군의 미래를 꼭 책임지겠습니다.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기호 4번 김인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발전시키고 새마을 정신으로 황소처럼 일하며 새로운 고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고성의 낙후된 곳을 재편성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공장 유치도 하고 조선 특구를 활성화하여 낙후된 고성을 모여드는 고성으로 재편성하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이상근 후보는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새 고성 개발본부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끌면서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성 개발본부를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의 잠재적인 산업인 해양, 조선, 항공 그리고 또 관광 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재희 후보는 고려대 행정대학원 시절 쌓은 중학인맥을 활용해 고성군을 파이팅 고성, 원더풀 고성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적인 중앙인맥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대기업 투자는 물론 해외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고성을 획기적인 창조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합니다. 기호 8번 정호용 후보는 2번의 고성군의원을 역임하면서 고성군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바른 군수의 덕목을 갖춘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고성에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고성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고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고성을 먼저 평생 학습 도시, 그리고 자연 생태 도시, 역사 문화 도시, 그리고 건강 휴양 도시, 자족 경제 도시로 육성시켜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수를 선택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고성을 만드는 것은 새 군수가 아니라 28일 투표에 참여하는 고성 군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1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사전선거 투표율이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성군수 재선거 사전선거 투표율은 총 유권자 47,504명 가운데 3,728명이 투표해 7.85%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 유권자는 모두 47,504명으로 지난 6.4 지방선거 때보다 38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는 고성군의 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성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인 55살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3일 오전 9시쯤 면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직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을 말했고 기표 후 투표지를 펼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A씨는 사전투표 사무원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기 위해 들고 있던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가 위반한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고성군수 재선거 유권자 수가 이전 선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 유권자는 모두 47,504명으로 최종 파악됐으며 이는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보다 383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남자 유권자는 23,628명, 여자 유권자는 23,876명으로 여자 유권자에 비해 남자 유권자가 조금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 선거 때보다 유권자가 줄어든 이유로는 고령자 사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비해 신생아 증가는 더딘 탓으로 군 인구 자연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창원이 야구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의 한국 시리즈 진출은 두산 베어스에게 3대2의 성적으로 일단 멈췄지만 창원이 야구 도시로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새 야구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룡군단 NC 다이노스의 2015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1군 진입 3년 만에 야심차게 한국 시리즈까지 노렸지만 두산 베어스와의 5차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두산 베어스에게 한국 시리즈행 티켓을 내주고 만 겁니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NC가 상위권에 돌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우리의 공룡군단이 모든 경기에서 잘 싸워주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015 시즌에서는 포스트 시즌에서 아쉽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시는 야구의 도시로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1,2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창원시 새 야구장의 건립도 탄력을 받으면서 야구가 창원시의 새로운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공개된 창원시 새 야구장 3D 조감도. 새롭게 지어지게 될 야구장은 주 경기장 일원의 79,600제곱미터에 더해 22,381석의 규모로 2018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365일 가고 싶은 창원 시민의 새로운 꿈의 구장 가고파 파크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됐고 탁 트인 공간으로 창원 시민들에게 한 발 다가설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NC 다이노스. 경기는 NC의 한국 시리즈 진출 좌절로 끝났지만 창원 시민들과 NC 다이노스의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수학기로 바쁜 통영시 용남면. 새통영병원 의료봉사단은 수학기로 바쁜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 현장을 최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영시 용남면 한 초등학교. 아침부터 강당에는 어르신들로 가득한데요. 수학기로 바쁜 농어촌 마을에 의료봉사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고된 마을 주민들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고, 예. 촌에서로 이렇게 와서로 치료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통영의 한 의료봉사단은 매년 지역 봉사단체들과 연계해 대규모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 서도청에는 의료지원 등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스도 붙여주고 주사도 놔주고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최신 어느 장비는 물론 혈액 검사와 방사선 검사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료가 이루어졌고 치과와 영상의학과가 참여로 초음파 검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이 새통병원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우리 용남 면민을 대상으로 이 의료봉사 활동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병원과 MOU 체결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용남 면민을 위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처럼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은 지역에 가장 필요한 현안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밀착형 봉사활동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전국의 역사 전공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 부산, 울산 역사 교수들도 국정화 반대,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14개 학교 22개 학과 교수 88명은 2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화 성과를 훼손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국정교과서 집필 및 수정 심의 작업과 이후 국정교과서를 활용한 정책 연구 및 출제 등 제반 활동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수들은 정부가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역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즉각 철회, 새로운 교과서 발행제도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경남교육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재추진합니다. 관리기관 설립은 지난 2009년 처음 논의됐지만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의 역사적 사료와 직소기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추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리기관 설립이 재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대학 교수와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의 형태와 설립 방향 등을 논의 중입니다. 경남도는 18일부터 25일까지의 중국 일정 중 중국 시장자치구 라싸에서 경남도와 시장자치구 상호 간 신규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시장자치구와 우호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교역, 문화예술, 관광,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장은 자치구가 만들어진 이래 해외 지자체와는 처음으로 경남도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경남 우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농식품 전문 그룹인 연화그룹과 수출 설명회를 개최해 경남 우수 농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국형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경남지역 학습관은 26일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꿈 진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한국형 완전 자유학년제, 대한민국의 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나옥 벤자민 학교 교장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해외 봉사, 지역 사회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 벤자민 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 사례를 강연했으며 각 분야의 멘토와 토크 콘서트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벤자민 학교는 자기주도적 생활과 체험적 인성교육으로
글로벌 인성 영재를 양성하는 1년 과정인 대양고등학교입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26일 김용철 이사장과 한정필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금 피크제 도입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58세의 5%, 59세의 10%, 60세의 15% 등 60세 정년 3년 전부터 총 30% 임금을 삭감하고 창출되는 재원으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 방침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은 도내 지방 공기업 중 인력과 조직이 최대 규모여서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60살 배모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침입한 뒤 거푸집 100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창원 시내 공사장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배 씨로부터 자재를 사들인 건축자재 취급업자 56살 이모 씨를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완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난 24일 완월동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제7회 완월동민 화합 한마당 경로잔치가 동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완월 경로당 노인들의 실버체조, 백지원 예술단의 가야금 명창, 동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동민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한편 동민화합 한마당 경로잔치는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격동의 세월 속에서 근대화와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노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노인 공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11월 18일에 개최하는 감론을박 창원시민 300일 원탁 토론에 참여할 시민 토론자와 토론 진행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창원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창원시가 고속도로 요금소 부지를 개발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면 생기는 창원 관내 여유 부지를 각종 고부가 가치 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2016년 공공비축 미국 매입 품종으로 영호진미와 새일미 등 2개 품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영호진미와 새일미는 정부 보급종으로 밥맛이 좋고 작황이 양호해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수학으로 통하고 과학으로 감잡다라는 주제로 제3회 경남과학 수학교육 페스티벌을 30일부터 오는 1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130여 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 강연 등으로 교육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며 즐기면서 배우는 축제의 장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병무청은 전국의 사회복무요원과 병역 명문가를 대상으로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대한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산 낭비를 주장하며 동피랑 벽화 공모전을 3년째 전환을 추진했던 통영시가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취소했던 제5회 동피랑 벽화전도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중 열릴 예정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24일 충원탑 일원에서 펼쳐진 나라사랑 창원사랑 희망창원 화합대축제 걷기대회 행사에 참가해 2천여 창원 시민들과 함께 4.5km 코스의 도심을 걸으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도 서방 0.8해리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가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 불가되어 통영해경에서 예인했습니다. 고성군 청소년 나누고 봉사단은 24일 봉사단 청소년 30여 명이 참석하여 노인요양원과 시니어스,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식사 보조, 말벗 되어드리기, 산책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마산소방서 석전 129 안전센터는 동정기를 앞두고 주변 부류 이웃, 소외계층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25일 동마산 남녀의용 소방대 및 소방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해 관내 2세대에 연탄 4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